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간정보의 기초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공간정보의 개념과 공간정보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또 상당히 높아요. 그와 반면에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쭉 나와 있죠. 정의를 묻는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어떤 관련된 법을 보게 되면은요. 지리 정보라든지 지적 정보라든지 토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의의를 내리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련된 법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에서 명확하게 공간 정보가 이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 지하, 수상, 수중 이 네 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상, 지하, 수상, 수중에 대해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것 또는 인공적인 객체, 자연적인 객체,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무엇을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간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이렇게 정의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정보의 정의를 묻는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지상, 지하, 수상, 수중에 대한 이 부분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자, 이러한 공간 정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공간 정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한번 특징 한번 볼까요? 이 공간 정보의 특징은요. 일단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거죠. 단순한 자료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부가적인 즉 정보라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자료와 정보는 다릅니다. 그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자료를 가공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정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자료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부가적인 가공 정보까지를 포함한 것을 얘기하고요. 공간 정보에는 이제 위치 정보라는 것과 속성 정보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공간 정보는 이렇게 수시로 변화할 수 있죠. 이런 위치 정보라든지 속성 정보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최신의 공간 정보가 적시에 공급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틀린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공간 정보는 어떠한 위치 정보, 절대 위치 정보라든지 상대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또 역시 속성 정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공간 객체 간에 존재하는 공간적 상호 관계를 갖지 못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공간적 상호 관계를 우리가 토포로지라고 하는데 위상 관계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시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공간 정보가 적시에 공급이 돼야만 그에 대한 활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좀 전에 우리 풀었던 공간정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1번 위치 정보를 갖는다. 맞죠? 2번 위치 정보와 함께 관련된 속성을 가지고요. 공간적 상호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위치 정보를 가지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와 관련된 속성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갖는다. 틀립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자료는 데이터라고 하죠. 정보와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어떤 값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가공해서 가공 처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자료란 무엇이다? 그냥 값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단순한 어떠한 사실이나 값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료라 하고 이것을 가공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요.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형태를 정보라고 하고요. 자료를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의사결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정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된 것은 자료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자료가 아니라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리자료하고 자료하고 정보가 좀 바뀌어 있죠. 위치 자체가 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자료를 가공한 거, 이 자료를 가공한 거,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바로 무엇이다?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자료와 정보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요. 3번은 정보와 자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구분이 무의미하다. 아니죠. 정보와 자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료를 가공한 것이 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모든 정보는 자료를 처리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자, 정보라는 것과 자료의 어떠한 차이점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5번.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즉 공간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데 이 공간 정보의 종류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위치 정보하고 특성 정보로 구분이 돼요. 위치 정보는 다시 절대 위치 정보하고 상대 위치 정보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절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절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도라든지 위도, 경도, 위도, 그죠? 그 다음에 직각좌표상에서의 어떠한 좌표, 즉 절대적으로 어떠한 지구상의 어떠한 절대적인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절대 위치 정보가 되겠고요. 위치 정보에는 이제 절대 위치 정보와 상대 위치 정보로 나눠지고 특성 정보에는 속성 정보와 도형 정보와 영상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위치 정보는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절대 위치 정보와 상대 위치 정보로 나눠지는데 절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실제 공간상의 위치 정보를 무엇이란다? 절대 위치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도라든지 위도, 표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상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어떠한 그 값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요거예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관계적인 위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대 위치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특성 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속성 정보와 도용 정보와 영상 정보로 나눠지는데 이 속성 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나 영상 속에 있는 내용 등으로 대상물의 어떠한 성격,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기술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속성 정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속성 정보는 어떠한 지적 공부, 대장이라든지 지적 공부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어떠한 통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속성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형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점, 선, 면과 같이 이 도형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점, 선, 면과 같이 위치, 형태, 크기, 방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형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객체 간의 공간적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도형 정보는 대체적으로 도면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그리고 좌표, XY도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다? 좌표도 도형 정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센서에 의해서 얻은 사진, 그다음에 일반 사진기, 항공사진, 비디오 사진, 스캐너, 레이저 등 이렇게 이와 같이 센서에 의해서 얻은 사진으로부터 인공위성에서 직접 취득하여 수치 영상 또한 항공사진 측량에서 획득한 이 사진을 디지타이징 또는 스캐닝을 해서 여기 마지막에 컴퓨터에 적합하도록 변환된 정보를 무엇이라고 한다? 영상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상 정보보다는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이 속성 정보와 도용 정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많이 물어보죠. 자, 5번 볼게요. 자, 위치 정보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위치 정보는 공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대상물의 어떤 절대적 위치 정보와 상대적 위치 정보로 구분이 된다. 맞죠? 그 다음 도용 정보하면 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도용 정보하면 도면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지도, 도면, 즉 도면 또는 지도에 의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3번 영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진, 항공사진, 위성영상, 비디오, 각종 영상에 의한 정보, 즉 컴퓨터에서 적합하도록 변환한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속성 정보란 대상물의 어떠한 자연, 인문, 사회, 행정, 경제,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도 정보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쪽에서 틀렸어요. 속성 정보를 가지고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공간 자료의 자료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벡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벡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 세계,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좌표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을 통해서 공간의 어떤 현실 세계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벡터 자료 구조예요. 수치 지도도 당연히 무엇이다? 벡터 방식이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점과 선과 면이 좌표로서 어떠한 저장되는 XY 형태로 저장되는 그러한 자료 구조를 벡터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벡터와 레스터를 많이 비교를 하죠. 벡터와 레스터의 가장 큰 차이점, 벡터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근데 레스터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깨지는 그러한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레스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레스터 자료는 픽셀, 그죠? 화소, 셀로 구성된 자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레스터 자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기, 항공사진 이미지라든지 보통 우리가 집에 우리가 스캐너, 복사하기 있죠. 프린터기에 보면 우리가 스캐너가 있잖아요. 그죠? 스캐닝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냐면 레스터 자료에 해당이 되죠. 또 항공 영상 이미지라든지 위성 영상 이미지가 대표적인 무엇이 되냐면 레스터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자, 속성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의 특성이나 질, 그 다음에 지형 지물의 어떤 관계 등을 문자라든지 숫자로서, 숫자 등의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장이라든지 지적 공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속성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을까요? 자,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위치 정보와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대 위치 정보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절대 위치 정보로만 구성이 된다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